안녕하십니까. 조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그 역사문화 시리즈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 그러니까 어디 하나에 딱 그렇게 구애받지 않고 그 역사나 문화, 주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나아가서는 조금 동아시아 쪽까지 확대해서 특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시도해 볼까 해요. 예.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악비는 만강홍에서 왜 말가리안이 흉노의 피를 마시고 싶다고 했을까? 예, 조금 이렇게 좀 생소하기도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요. 또 이 만강홍은 악비 시로 알려져 있죠. 예. 그래서 어떻게 생각보다 요걸 생각할 때는 좀 범위를 좀 널리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이거를 제가 우리 지금 악비 만강홍, 우리 종로학당에도 소개된 바 있죠? 만강홍.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수수께끼라 할까? 왜 흉노란 말이 나올까? 예. 그래서 이 민족 이름 관련돼서 있잖아요. 또 어학도 있고 또 고대사 쪽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옛날에 이 고대사 관련 특히 이제 고조선이라든가 지명 있잖아요. 지역 이름, 지명, 언어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중국은 역사상 한국 일부였다. 이거 신백강 박사님이 쓰신 건데,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요하 있잖아요, 요하. 옛날 한당, 그러니까 고대 요하하고 나중에 요하하고 위치가 좀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와 관련되는 저기는 하고, 만약에 관심 있는 분, 고대사에 관심 있는 분, 특히 고조선부터 시작해갖고요. 요 책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또 요 신백강 박사님은 또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저도 한 번 좀 뵌 적이 있는데 굉장히 고조선 역사에 관해서 굉장히 아주 정통한 그런 전문가이시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니까 요새 홍산 문화 있죠. 요하 문명, 고조선 문명. 그래서 고조선 문명,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됐어요. 이게 뿌리처럼. 왜냐하면 또 단군과 또 관련돼서 또 요새 유튜브 보니까 또 어디, 욕단의 후손이다 이런 설도 있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 명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일부 문화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확실치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삼배 옷을 같이 입는다든가, 히브리 문화 있잖아요. 사람이 죽고 나면 삼배 옷을 입는다든가, 또 아이고 그런 걸 한다든가, 또 와당이라든가. 그래서 동방으로 이동 가능성은 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거리 문제는 우리 그렇잖아요. 중동하고 멀리 떨어져서 말도 안 돼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게 이제 고대 로마의 유리가 우리나라 또 무덤에서 나온다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거리 문제보다 어쨌든 다른 얘기를 흘렀는데, 그래서 이 악비시 만강홍에 이 흉노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과거에 이거 좀 이상하게 좀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래서 한번 이 시간에 이거 관련돼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칠판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해설을 진행할까 합니다. 악비 만강홍은 제가 이 종로학당 거기 동영상으로 떠 있습니다. 만강홍 시 전문하고 또 노래도 조금 나오게 하는데, 노래는 나중에 만들어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제 만강홍 나왔지만은 이 중국 영화나 드라마 있잖아요. 이 금나라와 관련된 게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기 김영희 영웅문 있죠? 영웅문에서도 그렇고 이 약방의 감촉격으로 말이야. 이 금나라가 굉장히 그 드라마라든가 영화 이 소재로다가 좀 이렇게 관심 가는 부분이 또 많거든요, 또. 예,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것 같고, 물론 과거에 뭐 청나라 영화도 좀 자주 나온 것 같고. 그래서 거기 만강홍시에 그 흉노의 피를 마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목마르다 이거예요. 흉노의 피를 좀 마시고 싶다 이런 게 포함된 거예요. 거기에 그 담소하면서. 그래서 왜 흉노냐 이거죠. 그 오른쪽에 그래서 여기 흉노란 표현이 어떤 그 욕설이나 그 욕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쓰였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긴 했는데 또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아서. 참고로 오른쪽에 그 다즈란 말 있죠. 다즈. 이 다즈가 이게 몽고인을 갖다가 이렇게 부르는 거 한족 입장이죠. 중원 입장에서 그런 얘기가 있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 몽골족하고 그 말갈족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몽골족을 갖다 다즈로 했다가 나중에는 몽골족하고 그 말갈족 이쪽 이 지역을 갖다가 다즈라고 하고, 맨날에 그 달단이라고 했죠. 다다. 그래서 이거를 뭐 또 타타르족 얘기하는 설도 있고, 아니면 저기 그 일대 중원에서 본 북방의 부족들을 갖다가 그 달단 나다 이렇게 한다는 설도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워낙 그야말로 지역이 넓고 또 그 민족들도 그냥 뭐 여러 다녀요 거기에. 좀 뭐 그 몽골 그 좌측으로는 또 그 트르크계 돌골족 있잖아. 이런 쪽도 있고 또 몽골족 있고요. 또 말갈족 있고 뭐 그래서 저기 그 다스란 말이 그렇게 그런 그 마치 욕설처럼 이렇게 불리지지 않았나. 밑에 보면 만칭 따스라고 그랬죠. 만칭 따스. 제가 이거를 욕설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우리도 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뭐 조선쟁 할 때 문자 자체가 욕은 아니죠. 한자로 쓰면 조선인이에요. 조선인이지만 이제 조선징 놀림감이 됐다 보니까 이제 욕설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건데, 우리 제일교포 입장에서요. 그래서 이거 만칭 따즈도 이게 나쁜 뜻으로 이렇게 쓰인 것 같아요. 제가 저기 영화 그 소림사 18동인 보니까 거기서 그런 이 표현이 나오더라니까요. 만칭 따스 이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컨대 흉노라는 말이 우리 뭐 흉노죠. 흉노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지역 뭐 이런 것도 가만히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뭐 흉노죠. 흉노하니까 뭐 이렇게 이게 또 흉노를 또 우리 조선인을 조선징에서 욕하듯이 흉노라는 명칭을 또 욕으로도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그것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 신라와 금국 있죠. 라는 때가 이제 간체자를 썼는데 뭐 이해해 주시고요. 간체자 쓰면 편하긴 해요. 획수가 적으니까. 이 신라와 금나라인데 이 관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제일 확실하게 쓴 게 김세렴 해사록이에요. 이 해사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경순한 김부 있잖아요. 김부가 이제 여기 기순해 가지고 이제 고려에 이제 병 됐는데 그 외손인 아골타라 그랬거든요. 아나골타. 그 권행이 우선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골타는 뭐죠? 경순왕의 외손이라는 거예요. 경순왕의 외손. 그 다음에 이제 권행의 후손. 그 외손이라는 걸 보면은 경순왕 그 아들 계통은 아니고
아마 중간 후손들 중에서 이게 딸 쪽으로 이렇게 이어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참 그리고 권행은 김행이에요. 김행이 이제 권씨로 바뀌고 권행이 된 거다. 신라 종실이고 왕족이에요. 신라 왕족이에요. 신라 김씨다 이거죠. 예? 오늘 안동못이에요. 자, 밑에 그 완안씨라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유튜브 보다가 얼마 전에 그 완안씨 그 후손이 특히 저쪽 계통인 것 같아요. 아마 그 완안씨 중에서도 아마 주류 계통으로 또 내려온 것 같은데 그 족보 이런 거를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얘기가 지금 유튜브에 떠 있습니다. 이 자기네 족보 이렇게 보니까 그 경선왕 넷째 아들이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뭐 유튜브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제가 검증한 건 아니고 유튜브에 하여간 경순왕의 넷째 아들 김해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그냥 그렇다고 뭐 이렇게 봐준다면 이건 뭐 자기가 그 완안씨 후손이 족보 보고 한 얘기니까 경순왕의 넷째 아들 김해라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런 이름이 또 눈에 띄지는 않는데 근데 또 경순왕 족보에서 또 누락될 수도 있어요. 예? 그 당시 이제 고려하고 금나라하고 관계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자세한 걸 또 족보에 넣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빠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완안씨 그 후손의 얘기를 뭐 이렇게 존중해 준다면 일단 경순왕이 넷째 아들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예? 우리나라에 지금 경순왕 족보에 있든 없든 누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본인들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경순왕의 넷째 아들 이런 얘기를 한 게 유튜브에 떠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그러면 그 경순왕 넷째 아들이 후손이라고 그러는데 이 후손에는 두 가지를 볼 수 있거든요. 내손, 외손. 내손은 이제 아들로 내려오는 거고 외손은 뭐죠? 외손은 이제 경순왕 후손 중에 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경순왕 딸 중에서 아니면 경순왕 아들의 딸이라든가 경순왕의 딸일 수도 있고 경순왕 또 아들들 내려오는 중에 그 딸이 또 후손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완안씨의 그 후손 주장은 경순왕 넷째 아들의 후손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해사록에서는 뭐예요? 경순왕의 외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골타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경순왕 넷째 아들 중에서 경순왕 넷째 아들 중에서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서 경순왕 외손이라 그랬으니까 여자분이 아닌가. 예? 경순왕 넷째 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 후손 중에서 여자가 되겠죠. 예? 그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신라와 김씨 이건데 아까 해사록 봤지만 여기 송막김은 유명하죠. 이번에 송막김은 송나라에서 사신으로 갔다가 금나라에 억류됐죠. 송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금나라에 억류돼서 거기 몇 년 살다가 나중에 송나라로 이제 송환이 됐는데 그때 자기가 금나라의 억류 시절에 이야기를 쓴 게 송막김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당시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요. 거기 보면 여진 추장 신라인이라고 그랬죠. 완안씨라고 그랬고 또 밑에 삼조 북맹유편 거기도 비슷하게 써 있어요. 초에 장수가 본래 신라인이고 완안씨라고 했다. 뭐 그런 게 있고 4번에 흠정 만주원류고는 이거는 청나라 이 권룡왕조 때 황실 역사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야말로 정사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정사보다 더 권위 있어 보이는데 황제 직접 속해서 역사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신라에서 왔고 금이었죠. 금나라가 신라에서 왔고 이 나라 이름도
그 금이라고 했는데 땄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의미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뭐냐면 왜 악비 장군 있잖아. 악빛이 만강홍에서 왜 흉노라는 표현을 썼을까? 예를 들면 뭐 말갈이 피, 여진이 피, 흉노의 피 했는데 거기서 말갈이 피란 표현을 안 했죠? 여진이 피 이것도 안 하고 흉노의 피 이런 얘기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흉노라는 표현을 여기서 단순 육수라고 보기보다는 이 악비 장군이 이 금나라 그 황실의 정체를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송나라 때 그 홍호가 쓴 송막기문에 그 신라인이라고 이제 썼고 또 자기가 기욱해서 다 소문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 금나라 갔더니 거기 저기가 그 완한인데 신라인이더라. 에? 소문을 냈을 거란 말이에요. 에? 냈을 거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그 신라김씨 있잖아요. 그 흉노후손이라고 썼죠. 이거는 이제 문무왕비에 전에 그 KBS 역사 스페셜에 말이에요. 문무왕 비문하고 다른 거를 조사해 보니까 그 흉노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때 죽을 때는 거짓말 못 하거든요. 죽을 땐 거짓말 못 해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무슨 흉노를 갖다가 뭐 조상이 흉노라는 걸 갖다가 뭐 부끄러워한다든가 뭐 피하거나 하고 그럴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프라이드로 보지 않았나. 자기가 조상이 흉노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이게 밝혔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비석이까지 죽은 다음에 문망 비석이까지 뭐 이런저런 구구절절 써놨다는 거는 뭐예요? 당당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어요. 예? 뭐 프라이드일지 아닐지는 몰라도 당당했겠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러더라고요. 댓글에 흉노의 자손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떠냐 뭐 그런 식으로 보는데 역사란 단순하지 않거든요. 예? 또 정체성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라김씨 많잖아요. 후손들 뭐 경주김씨 뭐 부안김씨 뭐 전주김씨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중 일부는 흉노의 후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예? 뭐 또 흉노뿐이 아니까 또 일부는 또 거란이 후손일 수도 있는데 우리 거란장 있었잖아요. 또 옛날 여진족들도 많이 기부해 왔고, 예? 특히 흉노의 경우에는 일단 경주 일대 있잖아요. 흉노족이 남하를 해가지고 그 일대를 지배한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한 명이 왔을 리는 없고 내려와서 많이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 지배하려면 말이에요. 예? 경주라든가 주변 지배하려면 한 명이 지배할 수는 없고 많은 세력들이 어떤 기마부대 이끌고 내려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오늘날 신라김씨죠 당시에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런 정보를 있잖아요. 그쪽 송나라에서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송나라에서도 우선 홍어를 한 사람 상당한 지식인 같은데 그러니까 금나라가 신라에서 왔고 또 금국이라고 그랬고요. 또 그 당시 지금보다 정보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그 당시는 시대적으로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정보들을 많이 알지 않았나? 에? 많이 알았을 수 있고 그렇다면은 이 금나라가 또 신라와 연결이 되고 또 신라가 흉노하고 연결됐다. 이 정도는 아마 송나라에서도 송나라 조정 있잖아요. 거기에도 정보부 지금처럼 그거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런 걸 담당하는 부서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날 정보기관이 과거에도 다 알게 모르게 작동했을 거고, 그렇다면은 이런 이 금나라가 신라와 연결되고 신라가 또 흉노하고 연결된다는 거를 그 송나라에서 알 수 있었을 거로 또 추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 아까 처음에 있잖아요. 그 만가홍 시에 그 흉노잎이 흉노열 이게 나오지 않았나. 왜 굳이 흉노란 표현을 썼을까? 말갈 해도 되거든요. 말갈잎이 여진잎이 해도 되는데 그 흉노란 걸 썼으면, 여진하면 또 지역이 넓죠. 근데 흉노라는 표현을 쓰면 그 대상이 좀 좁혀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나라 황실 좁혀지는, 그냥 속된 말로 그런 거죠. 뭐 금나라 황실 그 속된 말로 뭐 엿먹어라 이런 그 의식도 될 수도 있겠어요. 이게 흉노란 표현을 썼으니까 너희들 뭐 금나라 뭐 대금 하는데 너희들 뿌리 올라가면 너희들 그 흉노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만가홍 시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았나. 돌아갔고요. 이 그 흉노혈 흉노잎이. 그래서 저 제목에 악비는 만가홍에서 왜 말갈이 아니 흉노잎을 마시고 싶다고 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에 그 악비 만가홍 씨 소개 영상 있잖아요. 거기서 그때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왜 그 여진이라고 하지, 원래 하면 여진혈 아니요? 어? 여진이라고 하지 않고 흉나로 했을까? 아니면 또 말갈이라고 해도 됐을 텐데. 근데 이제 흉노하고 말갈 비교하면 흉노가 더 문화인이죠. 예, 말갈 쪽은 뭐 처음에 뭐 그 한보가 저기 흑수말갈 그쪽 일대 갔을 때 있잖아요. 그 복간순가 어디 그쪽 그 완안부 그쪽에 보니까 처음에 뭐죠? 뭐 문자도 없었고 뭐 나이도 모르고 뭐 달력도 없었고, 하여간 좀 문화가 아주, 그리고 집도 없었죠? 집이 없었어요. 여기 땅굴에 사는 거예요. 땅굴, 골파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집 짓는 법을 알려주고, 그래서 납관리라고 그랬죠. 납관리.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우리 그 신라 쪽에 그 뭐 예를 들어 온도라고 그 집 짓는 문화, 뭐 기와집을 짓든 초가집을 짓든 어쨌든 그런 게 있었고, 원래 고구려 우리나라 있잖아요. 조상들은 온돌 이런 게 있었고, 또 신라 백제 다 온돌 문화인데, 말갈족들 특히 흑수말갈 이쪽에서는 아마 땅 속에서 추울 때 그쪽에 들어가서 사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온돌에 관해서는 뭐 또 따로 그 말갈족들은 있는지 없는지 그건 별도로 또 조사가 돼야 되겠는데, 어쨌든 좀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악비는 만가홍에서 왜 말갈이 아닌 흉노의 피를 마시고 싶다고 했을까, 이거 관련돼서 소개 올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